오늘 가장 큰 톱 뉴스, 빅 뉴스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결단과 그 해법입니다. 참 몇 분 뒤면 이거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발표를 하고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발표를 하고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 열악한 노예나 비슷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뜬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을 피해를 보상받는 문제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공에 관한 얘기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의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그런 걸림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오늘 점심자리에 가시면 친구분을 만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서로 토론할 때 써먹기 좋게 딱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5년 저는 그때 1965년 때 아직 코올리기였습니다만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때 이미 청년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1965년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 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약 5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 쪽으로 건네지요. 이제 그러면서 청구권은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서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이 우리가 건네받은 5억 달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업도 가령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거기 돈이 상당히 그 돈이 들어갔거든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 돈을 아주 적절하게 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또 할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제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런 식민 상태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돈을 건네받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대개 그 당시에 독재자들이 자기 인마이 포켓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국가에서 피식민국으로 가령 보상금이 5억 달러가 오든 10억 달러가 오든 그 돈을 딱 받으면 그 돈을 전부 다 이 국가에서 내로라 하는 놈들이 다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다 착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만 그 돈을 국가 부흥 자금으로 쓴 겁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우리나라가 세계 6위, 7위 이런 경제 대국이 됐는데요. 그래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년 그때 김명수 대법원이 그 한일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1965년부터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이 지난 다음에 53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법원이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버리면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법자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요. 사법이 끼어들면 안 된다. 사법부가 자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글로벌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법부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최고 재판소가 국제 관계를
망가뜨리는 판결을 내면은 국제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지므로 그 나라의 최고 재판소는 자국 내의 일이라면 몰라라, 외국 상대국이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판결은 되도록 내리지 않는다. 어느 쪽을 위해서도 또는 어느 쪽을 패소국으로 만드는 판결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법 자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이 이 자제의 원칙을 깨버리고 일본이 물어내! 이렇게 된 겁니다. 청구권 협정 1965년에 있었던 걸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뭐 하고 있었느냐? 딱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죠. 아니지요. 방관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판결의 결과를 죽창가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반일몰이에. 그래서 그쪽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하는 정치적 에너지로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굴러떨어지면 누가 답답하고 누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당하는 손해가 더 많을까요? 일본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클까요? 당장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뭐 안 보내주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소부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 그때 우리 갑자기 난리가 나고 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아주 삿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걸 반일몰이를 하면서 정권의 동력으로 삼아왔었는데 한일 관계가 뭐 최악으로 치닫든 말든 그 사람들은 이제 수수방관한 것이죠. 이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무리 이것이 논란이 있고 또 피해자 쪽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일부 좌파들이 또 민주당이 이것을 또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막 불을 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꺾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이걸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말렸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안 했던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요. 일본이라는 가해자와 한국이라는 피해자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가도. 집권 세력 쪽에서 볼 때 이러한 한일 관계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고 너무나 민감한 문제인 겁니다. 잘못 핸들링하면은 정권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 내 대통령 자리를 걸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만큼의 결단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재단을 만들고 하나는 기금을 만들고. 재단은 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 줄여서 그냥 지원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재단.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 행안부 산하로 만드는 겁니다. 지원재단을. 그러면 재단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누가 낸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60억 이미 내놨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지금 보상, 배상을 하려면 그분들이 지금 몇 분 있냐? 15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15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1인당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배상하면 된답니다. 그 돈 다 모아봤자
모아봤자 이런 말을 써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튼 다 모아봤자 40억밖에 안 됩니다. 40억. 그런데 이 40억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서 일본도 피해고 우리도 피해고 그 피해 액수가 수천억 달러일 겁니다. 수천억 달러. 이 40억의 수십만 배의 경제적 피해를 양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스코가 낸 돈으로 뭐 한전도 한국전력도 일부 보탠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돈으로 이제 피해자 보상을 하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뭐 일본 제철 이런 데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서는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칭입니다. 거기에 출연을 한다. 그래서 그 일본 경단련이라고 하죠. 게이단련, 거기 회비 기여금을 미쓰비시 중공업도 내고 일본 제철도 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청년 기금으로 이제 또 활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성격을 보면은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재단이 돈을 내고 이제 그 배상금을 주고 지원재단이 한국 정부의 지원재단이,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도 또 미래 청년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에 거기다가 또 돈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법원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것은 그 청구권 협정을 뒤집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 한국 내에 그 두 기업의 자산이 있거든요. 그거 동결. 만약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자산을 강제 처분. 그 돈으로 어찌어찌 하겠다. 근데 이 돈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리고 뭐 그걸 국제 소송으로, 일본이 절대 이거를 그 문재인 정권이 내린 쪽으로 일본이 절대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감정대로 한다면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 불러다가 일본 제철 대표 불러다가 무릎 꿇리고 사과 받고 눈물 뚝뚝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뭐 수백억씩 수천억씩 내가지고 그 다 배상하게 하고. 아니 우리만 그렇게 감정풀이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일본은 1965년에 계산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제 소송에 가면 지면은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이 관련 기사를 가장 뭐랄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 대목에서 그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낸 일면 톱 제목이 오늘 매일경제신문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익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짠다. 이겁니다. 국익과 미래 초점. 이것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겠느냐? 친일 청산? 일본의 사과? 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것이 절대로 가볍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위로 필요하지요.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국익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고, 그것은 곧 한국과 일본의 경제 유대, 경제 안보, 이것에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제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졌다. 한겨레. 경향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결국 덮는다. 네, 이 두 신문들의 이런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신문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신문들과 민주당도 아마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일본 미쯔비치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한테 면죄부 준 것 아니냐? 그럼 윤석열 정부를 막 공격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11시 김관일 쇼가 그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자, 그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 고집을 그대로 피우고 있다면 결국은 이건 국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하고 전쟁이라도 하려고요? 일본과 전쟁하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요? 경제전쟁은 물론 이러니와 군사전쟁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 여차하면 일본하고 단교하겠다? 국교 단절? 결국은 경제적인 타격, 그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동해바다가 지네 사격장이라도 된 것처럼, 태평양이 지네 뭐 사격장이라도 된 것처럼 쏘아대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동체, 이거 해체해버리자고? 민주당 대답해 보세요. 이거 해체해버릴까요? 이거 포기해버리자고? 결국 그 논리를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일본을 끝까지 용서하지 말자. 강제징용공 배상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 일본 기업들이 끝까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우리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얘기가 계속되면 국제소송. 당신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제소송 가면 대한민국 이긴다고? 국제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정부가 끝까지 그거 인정 안 하면 어떡할래요? 국교 단절? 한미일 안보 경제 공동체 포기? 해체? 그래서 그 논리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반미, 반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친중, 친북, 그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부 좌파 단체들이 여기에 불을 떼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관광국이 밝힌 내용입니다. JNTO, Japanese National Tourism Office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연휴만 되면은 저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일본 찾아가는 관광객들입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56만 5,200명.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
한국인, 대만 사람, 홍콩 사람,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다 통틀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38%. 일본을 찾는 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국인. 지금 어떡하려고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일본이 좋아서 일본에 가면 재밌고 맛있고 값싸고 볼 거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너나 없이 지금 일본 여행 갔다 오자고 공항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슬램덩크 영화 보셨어요? 슬램덩크 일본 만화 영화입니다. 일본 만화 영화. 역대 일본 만화 중에서 한국인들이 누적 관람객 수 어제까지 흥행 1위입니다. 1위. 저도 이게 하도 화제가 되길래 저도 영화관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한 300명쯤 앉아있는 영화관 속에서 환갑 지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20 전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누적 관객 뭐 380만, 곧 400만 될 것 같은데요. 이 만화책은 100만 부가 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화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일본 만화가 됐든 프랑스 만화가 됐든 미국 만화가 됐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와,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 영화관 앞에 가서 죽창가 좀 흔들지 그래. 민주당 의원들 뭐 하고 있어? 슬램덩크 상영하는 모든 영화관에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죽창 하나씩 들고 가서 이 매국노더라, 이 친일 역적더라 그러고 있지.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한일 양국 사이의 최고의 뉴스가 이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해법에 관한 건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기 직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이제 그 해법이 나오고, 아마 야당, 그다음에 좌파 단체, 그다음에 그쪽을 응원하는 언론들 아마 오늘 저녁 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쌩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